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램 개발 특집 앱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제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웹 프로그램 개발 전문이죠. 네. 근데 저도 웹 프로그램 개발을 한지 꽤 오래됐긴 했는데, 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정석으로 뭐 배우거나 공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걸 만들려고 딱 정해놓고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정석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은.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제 나름의 스타일대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뭐 한번 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냥 노하우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폰트를 조금 낮추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라는 개념,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서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하다 보면 뭐 서버에 접속한다, 뭐 서버 끊겼다, 뭐 서버가 뭐 폭증한다, 뭐 렉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이게 서버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받는 자. 그러니까 뭐 둘 다 컴퓨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뭐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른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은 이제 프로그램 이제 쪽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서버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영역으로 보통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저 입장이죠. 사용을 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대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죠. 정보를 우리는 항상 받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은 네이버 홈페이지가 뜨죠. 이게 이제 네이버 서버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요청을 하죠. 어떤 정보를 내놔라. 요청을 하면 다시 네이버 서버에서 또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라는 이 개념은 저도 이게 잘 모를 때, 어렸을 때는 서버? 뭐 서버라는 게 따로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똑같아요. 서버도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 똑같은 컴퓨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이 클라이언트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유저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노트북에다가 서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 게임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이 서버라는 개념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더 큰 거죠. 그냥 제가 이 노트북에다가 서버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윈도우나 리눅스를 돌려서 어떤 HTTP를 구동을 시키고 IP 주소를 받기만 하면은 이 IP 주소라는 거는 인터넷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를 이제 오픈을 시켜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제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도 서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서버,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테트리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웹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에다가 뭐 테트리스닷컴 이렇게 이제 제가 도메인을 샀어요. 도메인을 샀고 이 도메인인 테트리스라는 도메인에 접속을 하면은 전 세계 누구든지 내가 만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도메인을 사야겠죠. 테트리스 도메인 사야겠고 이걸 연결시켜야겠고, 그럼 이거는 이제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제 그 네임 서버하고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약간 복잡한데. 아무튼 이제 도메인을 이렇게 사서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서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제가 제 개인 노트북으로 서버를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리스크가 커요. 이 개인 서버를 운영해서 그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다. 왜 리스크가 크냐면은 만약에 제가 집에다가 노트북을 서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다양한 좀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전이 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개인 서버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웹 호스팅 방식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서버를 빌려 쓰는 개념인 거죠. 서버 임대 개념. 네. 그러니까 서버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버가 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IDC라는 이제 서버가 모인 곳들. 예, 그러니까 이 웹 호스팅이나 그러니까 서버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 IDC라는 그 센터가 있어요. IDC 센터. 이곳에 서버들이 모인 곳들이죠. 대부분 이제 안전한 곳에 IDC를 이제 만들죠. 네. 약간 뭐 지하에다가 만든다든지, 뭐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에도 안전하고 또
어떤 정전이 나면은 또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전이 나도 안전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다 좀 많이 대비를 해놓고 이러한 이제 IDC 센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통 이용을 하는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카페24가 대표적으로 이제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거 일반인들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는 곳들이고 뭐 KT나 뭐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도 서비스를 하죠. 근데 이런 쪽들은 이제 전문 기업들이 큰 곳들이 쓰는 곳들이고 일반 개인들은 국내 같은 경우는 카페24 그리고 뭐 스타트업 하는 데들은 이제 아마존, AWS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서버를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이런 데를 통해서 임대를 하고 월 얼마씩 비용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를 내가 집에다가 둘 필요가 없고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버를 어떤 하드웨어를 내가 집에다가 두고 운영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서버 개념은 이렇게 클라우드로 해결.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돼요. 서버에다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 개발 언어 중에서 클라이언트 개발 언어와 서버 개발 언어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서버 쪽에서 개발하는 언어는 보통 PHP, ASP, JSP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이제 게 무료로 이제 PHP 언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서는 JSP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다고 PHP가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PHP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예. 뭐 꽤 큰 곳들도 PHP 언어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저도 PHP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ASP는 좀 망하는 추세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 PHP 언어가 대표적인 서버 개발 언어다. 예, 웹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발 언어라고 하면은 이제 HTML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발 언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에서 출력되는 언어. 그리고 서버 언어는 서버에서 출력되는 언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개발 언어는 서버를 통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언어란 얘기죠. 그래서 HTML, 뭐 CSS, 자바, 스크립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HTML은 하이퍼 텍스트 저 M은 뭐지? 하이퍼 텍스트 예 아무튼 여기까지
예. 제가 M하고 L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H는 하이퍼, T는 텍스트,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HTML은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화면 요소라고 보면 돼요. 네, 이걸 처리해주는 애가 HTML이라는 이런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CSS는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인데 디자인을 담당하는 요소죠. 예, 이거는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하거든요. 스타일 시트. 이 C는 또 뭐지? 예. 그리고 자바 스크립트는 액션을 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딱 보면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마우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화면이 보여지죠. 이 웹사이트에서 화면이 보여지는 거는 다 얘네들이 담당하고, 우리가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입력도 하고, 마우스로 클릭도 하죠.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입력을 주고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한 어떤 액션을 담당하는 애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애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 언어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약간 좀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하이 뭐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이 꽤 많죠. 왜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깊게 들어가면은 이 서버 언어까지도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가지고도 웹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동시에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언어까지 굉장히 이제 이놈이 커진 거죠. 예. 여기까지 대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HP 언어는 우리가 이제 서버에다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PHP 웹서버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리눅스나 뭐 윈도우나 이런 OS에다가 이제 깔아요. 설치를 하고, 근데 이제 대충 웹 포스팅을 제공해주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PHP 언어나 리눅스 이런 걸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즉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을 해줘요. 예. 그래서 참 쉽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카페24 웹 포스팅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예. 예, 국내 업체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웹 포스팅 사이트가 카페24고, 웹 포스팅 말고 이제 서버 호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웹 포스팅은 이 카페24라는 곳에서 기본 세팅을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기본 세팅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서버 호스팅은 커스텀이죠. 그러니까 서버 어떤 스펙만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스펙 선택하고 나머지 세팅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세팅한다. 예. 그러니까 웹 포스팅은 기본 세팅, 서버 호스팅은 내가 직접 세팅, 플러스 루트 권한까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안하고 연결이 되는데, 웹 호스팅은 이 권한이 일부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갖지 못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PHP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다 가져요. 근데 이제 뭐 리눅스나 어떤 그 서버에 대한 세팅 권한, 어떤 접근 권한까지는 좀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서버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죠. 루트 권한까지. 제가 직접 PHP 세팅, 그러니까 웹서버 언어 개발 세팅부터 리눅스 어떤 OS 단까지도 모든 세팅을 직접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서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PHP 언어만 알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 서버 호스팅,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어떤 걸 다 세팅한다 싶으면은 서버에 대한 지식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특히나 이 서버 세팅을 잘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보안 이슈도 있고, 그 서버 세팅이 잘못될 경우에는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앱이나 뭐 웹사이트나 이렇게 접속할 때 어떤 특정할 때 막 오류 나고 막 잘 안 되고 막 버벅이고 막 그런 문제들 있죠. 그게 세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버 세팅을 잘 해줘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런 서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카페24를 쓰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웹 호스팅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이건 이제 일반 개인들은 카페24가 낫고, 그리고 약간 스타트업이나 조금 이제 비즈니스 한다 하는 분들은 아마존 AWS를 쓰는 게 좋죠. 여기는 이제 웹 호스팅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클라우드 서비스, 요즘에 이제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이 원래는 이제 아마존 사이트가 뭐 책 파는 곳에 책을 파는 그런 쇼핑몰에서 지금은 모든 걸 다 팔죠. 아마존에서. 예, 그게 이제 아마존인데, 그런 아마존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새로 한 10년 전부터인가 오픈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1위에요. 아마존 AWS가.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에서 가장 그 순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 영역이 AWS예요. 예, 효자 사업이죠.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클라우드 이 산업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하고 웹 호스팅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웹 호스팅은 이제 우리가 임대해서 빌려 쓴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웹 호스팅은 우리가 어떤 사양을 변경하고 할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어떤 정액제거나 요금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내가 실시간으로 스펙을 정할 수 있고, 요금제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물론 카페24도 그런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조금 더 영역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접근으로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서버는 이렇게 클라우드로 해결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식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요걸 배워야 되고, 이제 서버 언어로는 PHP를 배우면 되고, 그리고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이용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은 뭐 하루에 내 홈페이지에 한 100명 정도밖에 접속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사용하는 비용이 10,000원 미만이면 충분해요. 뭐 5,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뭐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트래픽, 예,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이죠.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내 서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이죠. 네. 그래서 이런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뭐 100명이냐 1000명이냐까지도 동시 접속이 가능할 수도 있고, 뭐 하루 접속이 가능할 수도 있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 양이 많다면은 그만큼 서버 비용도 올라가겠죠.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어떤 사용 비용은. 그래서 요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개발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어떤 세팅, 어떤 서버 개념 이런 것까지 이제 대충 대략적으로 요약을 한 거고, 개발하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을 보고 공부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금방 잊어먹고 까먹고 그래요. 왜냐면은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 배우고 뭐 공부해봐야 그 실제로 뭐 컴퓨터 공학과 뭐 전공하고 뭐 프로그램 뭐 전공하고 막 이렇게 공부했대요. 근데 몰라. 실무에서는 못 써먹어. 그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실무에 써야 한다는 거죠. 실무에 써야지 이게 어떤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내 머리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한 번도 실무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면은 그 공부해봐야 몇 년 지나면은 또는 몇 개월 지나면은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은 참 중요한 게 무조건 실무다. 예. 그러니까 실무라는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는 거죠. 또는 실제로 개발 완료까지 해보는 거죠. 어떤 걸 만드는 것까지. 뭐 공부만 뭐 이렇게 뭐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백날 공부해봐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직접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것부터 할까요? 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냥 A라고 이렇게. 네, A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열면은 메모장으로 연 거죠. 메모장이에요. 그냥 메모장.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 그 편집기가 있어요. 그 전용 편집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메모장으로 그냥 순수하게
어떤 메모장은 편집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적을 수 있는 거죠, 메모장이. 근데 메모장으로도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장으로 모든 걸 다 타이핑 100% 타이핑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하드코딩이라 그래요. 이거 글자를 조금 키워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드코딩 스타일이거든요. 편집기를 써도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거의 문제 뭐 메모장 수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드코딩 스타일로 개발을 하고 이 어떤 편집기도 종류가 많아요. 편집기도 이제 제가 마우스로 어떤 표를 그리고 그림을 클릭해서 삽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레이아웃을 정하고 쉽게 클릭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편집기들은 어느 정도 타이핑을 치면은 자동 완성이 되면서 명령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뭐 이런 편집기들도 있고 지금처럼 100%로 직접 타이핑해서 하는 개발 방식 하드코딩이죠.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하드코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편집기에서 좀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보들이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써서 그냥 대충 클릭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블로그 만드는 것처럼 예, 우리가 네이버에서 블로그 만들고 할 때 클릭해서 만들잖아요. 막 프로그램 명령어 막 입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정교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홈페이지 만들려면은 하드 코딩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코딩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뉘죠. 예,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려면은 하드 코딩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A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오픈을 했죠. 메모장으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웹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예, 실시간으로.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걸 저장을 그냥 모든 파일 이렇게 해놓고 hi.html 예, 요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hi.html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html로 바꿈. 그러니까 a.txt를 a.html로 바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가 파일명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파일명과 확장자 이 두 가지 구성으로 파일명이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정해지거든요. 파일 형식이. 예. 그래서 아까는 텍스트로 만든 파일명을 HTML 확장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HTML 확장자는 그러니까 어떤 파일명이 HTML 파일 그 확장자로 바뀌는 순간 바뀌면은 이거는 브라우저로 읽을 수 있다. 예. 인터넷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hi.html 파일 그 확장자로 바꿨더니 이게 크롬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바뀌었죠. 예. 우리가 인터넷 서핑할 때 크롬 브라우저로 서핑을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떤 도메인 주소만 입력을 안 한 것 뿐이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이잖아요. 그쵸?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조금 바꿔볼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느낌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고침하면은 바뀌었죠. 예.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제 명령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명령어예요. 이게 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TML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다루고 얘네들은 이제 태그라고 하거든요. 예, 이 태그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붙였는데 아니 이렇게 두 줄인데 얘는 한 줄로 나오죠. 예. 왜냐면 명령어로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HTML하고 글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명령어를 주면 돼요. 한 줄 띄워라. 예. 한 줄 띄워진 거예요. 그럼 얘도 또 글자를 다른 걸로 줘볼까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사이즈를 20으로 또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글자 컬러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 여기다 말고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스페이스바를 막 띄었어요. 그리고 저장하면은 그대로예요. 분명히 나는 여기다 띄어쓰기를 했는데 얘는 이 공백을 띄어쓰기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띄어쓰기를 해라 라고 인식을 이렇게 해줘야지만 얘는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HTML에서 이제 먹히는 그런 이제 태그 명령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HTML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CSS라고 제가 이제 얘기한 스타일 시트 이제 여기다 이제 스타일을 먹이는 거예요. 뭐 아이디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점인가? 네. 컬러는 핑크.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것도 안 먹혔죠. 그럼 이게 점이 아니라 샵인가 보네. 예, 됐죠. 예, 제가 이 점하고 샵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 아이디를 주면은 이제 샵이고 점은 이제 클래스를 주는 게 점이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중복되면 어떻게 되려나? 뒤에 걸로 먹히나? 예, 먹혔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샵이냐 점이냐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어떤 스타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HTML, 얘는 스타일 시트, 또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를 입력도 해야 되고 클릭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자고요. 이게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버튼이라는 또 태그를 넣었더니 버튼이 생겼죠. 근데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쵸? 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연결을 해줘야죠. 제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어떻게 해라라고 아무도 지금 정해준 바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액션을 담당하는 게 그 스크립트거든요. 그러면은 클릭을 했을 때 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함수를 딱 정해주는 거죠. 자, 안 먹죠? 뭐가 지금 제가 오랜만에 코딩을 하니까 뭐가 이상해 지금. 자, 온 클릭 했을 때 얼러트, 이게 스크립트 펑션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죠? 이게 바로 코딩의 묘미죠. 이게 코딩이 이래요. 이게 삽질을 하는데 저도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이래요. 예. 지금 자 보자고요. SCRIBT 이게 제가 아하 그렇죠. 이렇게 됐죠. 클릭됐음. 이게 제가 요걸 까먹었죠. 예. 이게 코딩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뭐가 막 빠져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뭐 자, 아무튼 여기다 이제 버튼을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클릭됐음 떴죠. 이 지금 액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 신기하죠? 네, 별로 그렇게 안 신기해 보이진 않지만 이게 바로 코딩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방금처럼 삽질도 하고 도대체 어디가 뭐가 이게 빼먹은 게 있으니까 이게 또 제대로 안 먹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안 써도 그쵸? 예. 왜냐면은 온클릭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코딩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어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이 버튼이라는 태그를 안 쓰고 인풋이라는 태그를 써도 되고, 뭐 방금처럼 온클릭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라고 써도 되고, 뭐 여기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응용이죠. 응용.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갈 때 사고 나면 안 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안이죠.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실행은 돼요. 그런데
실행은 되는데 코드가 개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드가 더러워도 상관이 없어요. 더러워도 상관이 없지만은 뭐 나 혼자 개발했을 때는 상관이 없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코드가 더러워도 보안에 신경을 쓰면은 결과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안 신경을 안 쓰면은 이제 나중에 해킹을 당하거나, 예, 뭐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첫 번째는 보안. 이 보안을 이제 지키지 않고 개발을 했을 때, 어떤 해킹. 이게 가장 크죠, 해킹. 그리고 이 버그라고 하면은 어떤,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킹할 의도는 없었는데 고객이 1,000원짜리 결제, 그러니까 뭐 10만원짜리인데 1,000원만 가지고 10만원짜리가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버그죠. 예. 그러면은 고객은 1,000원밖에 안 냈는데 10만원짜리가 결제가 되니까 운영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계속 손해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객한테 옷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버그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킹 당하면 안 되겠고. 그 두 번째는 속도. 분명히 개발을 하긴 했어. 실행도 잘 돼. 내가 아무리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10명이나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니까 막 버벅여. 막 느려. 이거는 이제 어떤 최적화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으로 실행만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 최적화 작업을 하지 않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호환성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개발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어서 코딩을 같이 여럿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알아볼 수 있게끔, 또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개발한 것도 내가 몰라.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내가 개발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어디서 이런 게 튀어나온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 코딩을 할 때는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꼭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값만 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참 쉬워요. 근데 보안도 생각해야겠고, 속도도 생각해야겠고, 또 호환성도 생각해야겠고, 이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복잡하고. 이 호환성에는 이제 어떤 크로스 브라우징도 있어요. 이 우리가 지금은 크롬 브라우저로 이제 통일을 했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플로러가 7버전, 8버전, 9버전, 10버전, 11버전, 이 수많은 버전들,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크롬, 막 이렇게 수많은 브라우저들의 어떤 버전들까지 다 신경 써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아주 개발자만 죽어 나가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가 익스플로러가 사장이 되고 크롬으로 이제 통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좀 쉬워지죠. 예. 요런 것까지는, 크로스 브라우징까지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예,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개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어느 정도 개발 프로젝트가 조금 수준이 낮으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신경을 조금 낮춰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높아. 어떤 레벨이 높아.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안 전문가도 영입을 해야겠고, 어떤 아키텍처도 신경 써야 겠고, 어떤 DB 전문가도 또 신경을 써야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프로젝트가 레벨이 높고 낮고에 따라 가지고 이 규모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드느냐, 얼마나 보안을 잘해서 만드느냐, 뭐 그런 차이죠. 뭐 구글도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홈페이지만 보면은. 근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을 하느냐, 뭐 그런 이제 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은 사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클라이언트 언어를 써서 개발을 했는데, 이 서버를 개발을 하려면은, 서버 언어를 쓰려면은 일단은 서버하고 접속을 해야 돼요. 서버 접속. 예, 지금은 딱히 그런 것까지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랬지만은 뭐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이 간단한 것도 지금 버벅였잖아요. 예. 그래서 코딩은 삽질이다. 그냥 내가 어떤 거 만들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구글링 해가지고 서칭해서 다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그걸 하나씩 대입해요. 또 삽질이죠. 예. 결국에는 삽질과의 전쟁이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삽질을 하고 하다 보면은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노하우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직관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충 내가 뭘 했을 때 저거는 될 거다, 저건 안 될 거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버그가, 어떤 오류가 생기면은 저기서 나왔을 게 뻔하다, 이게 생겨요. 이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도 마냥 삽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어떤 소스도 어느 정도 좀 생겨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그러니까 이런 응용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A부터 Z까지 다 만드는 개발자는 없어요. 지금은 오픈소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를 잘 활용만 한다면은, 또 이거를 응용을 잘 한다면은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직접 개발을 해봐야 돼요. 책으로만 봐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다가 안 하고 막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요.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쪽은 너무 빠르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개발 쪽이거든요. 지금도 뭐 계속 파생되는 언어라든지 신규 언어 뭐 그런 게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코딩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필수로 하는 것처럼 코딩도 필수로 하게 되는, 오히려, 만국의 언어가 이제 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겠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웨어러블이나 어떤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IoT화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컴퓨터화 이제 디지털화 되면은 내가 직접 내가 사용하는 뭐가 고장 나면은 내가 직접 수리를 해야 돼. 맨날 수리 기사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코딩을 해서 나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직접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못하는 사람도 조금씩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돈보다 이런 기술력이 더 알아주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게 저는 장담을 하고 어, 기술이죠. 예. 점점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코딩 정도 정보는 기술은 알고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